자, 어, 우리 이제 패턴을 만들 때 그 원하는 재료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음각이든 양각이든 그 재료를 어느 기판에 올려놓고 얘를 깎아내든 남기든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이 바로 방막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방막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료에 따라서 반도체 재료, 그다음 금속 재료, 그다음 자기막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저장 장치, 기억 저장 장치 할 때 많이 꼭 필요한 그런 응용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 고용량의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는 노벨상 나온 그런 장치죠. 그다음 유전체는 뭡니까, 여러분? 유전체는 전원체잖아요, 그죠? 전원체인데 유전체가 그 방막을 만들었을 때 커패시터라든지 그런 그 집적 회로할 때도 항상 그 커패시터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강유전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유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도 되긴 하지만 고유전율하고 강유전체하고 좀 다르죠. 고유전체 같은 경우는 고유전율을 가진 그런 유전체는 유전율 자체가 입실론의 E가 우리 D 필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율 자체가 굉장히 유전 상수가 되게 큰 경우를 우리 고유전율이라 그러고 강유전체는 의미상 강한 유전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그게 아니라 강한 유전체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그 전기장을 걸어주면 갑자기 또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재료가 바로 강유전체입니다. 우리 히스테리시스가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전기장을 걸어준 거하고 D 필드하고 E 필드하고 P 필드하고 전기장에 대해서 P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은 유전체라 얘기하고 이게 선형이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왔다가 이렇게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걸 가지고 강유전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유전체는 우리가 슬로우만 보면 이 필드를 조금 변했을 때 이 슬롭이 크게 변하는 영역을 보면 꼭 고유전율을 가진 유전체로 보이지만 고유전율의 유전체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강유전체 이것도 굉장히 메모리 소자, 뭐 FRAM이라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FRAM이라고 해서 메모리 소자 가운데 FRAM이라 그럽니다. FRAM이라 그래서 필드 그 전기장 필드를 저장하고 있는 그냥 비휘발성 메모리 재료를 할 때 우리 강유전체라 그러고 이 강유전체는 여러분 그 피에조 스피커 있죠. 피에조 스피커라 해서 그 이어폰에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압을 걸어주면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하얀 칠판 있잖아요, 그죠? 그 칠판에다가 강유전체를 쫙 코팅해 놓고 전기장을 걸어주면 제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 그러니까 이 벽 전체를 스피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강유전체를 쭉 이렇게 코팅해 놓고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소리 나고 그것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유기방막은 다른 재료와는 달리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다 무기재료 같은 금속이나 자기막은 뭐 몇천 도씨, 뭐 800도씨 이렇게 막 올려서 그 물론 증기압을 낮춰서 낮은 그 기압에서 온도를 올리면 얘가 증발을 하면서 금속 코팅하는데 유기방막은 얘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올리면 얘가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갤럭시 폴드나 그런 갤럭시 올레드 시리즈에서 이 유기 방막은 잘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포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포떡이라고 설탕을 녹여가지고 설탕을 녹여서 부풀어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탁 때려서 별 모양도 만들고 침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 사람 아는 것 같은데. 달고나. 그 옛날엔 저는 달고나를 안 그랬는데 여러분 달고나 그러는 겁니까?
달고나 했어요? 그래.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포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 달고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추운 겨울에 어디 그 포장마차 여기 우산 밑에서 그 침으로 찌르면서 자르던 생각이 나는데 하나 다 자르면 하나 더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끓이던 혹시 그 주걱 기억납니까? 그 끓이던 주걱을 보면 설탕을 넣고 이렇게 녹으면 설탕이 녹는 게 보입니다. 보이고 거기에다가 뭘 뿌립니까? 베이킹 파우더에 소다를 넣잖아요. 그럼 불 하얘지면서 증가하죠, 그죠? 그 안에 기포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기포를 만들어 주면서 다공성으로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커지게 만드는데 그 끓일 때 걔가 설탕이 유기물이죠. 생각해 보면 유기물인데 그 설탕 유기물인데 그 만약에 공기 중에 아니라 진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공이라면 그 설탕을 녹이는 그거를 여러분이 진공 속에 우주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다면 그 설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거기 녹는데 그치지 않고 얘가 증발해서 쫙 나갑니다. 쫙 나가서 그 표면에 유기물이 붙거든요. 그래서 설탕같이 그런 것들은 온도가 그 높으면 걔가 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기방막은 초기에 온도를 높이지 않고 얼마나 균일하고 변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느냐라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막을 형성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리적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 방법이 이제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자 공급원이라든지 자유 비행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 보면 물리적 증기를 이용해서 데포지션하는 그런 상황하고 화학 기상 증착법에 의해서 표면에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분류를 해놨죠, 여러분, 그죠? 보면 evaporation, MB 돼 있는데 molecular beam epitaxy라는 증착을 해서 아까 설탕 있죠? 설탕 녹이를 그대로 녹여서 그대로 이렇게 그 위로 증발하게 하는 방법. 이게 분자 빔이거든요.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분자 빔에 의한 그런 증착 과정을 이제 evaporation, MB라 그러고 다음에 스퍼터링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를 때려서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스퍼터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 그래서 레이저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레이저를 딱 때리면 그 레이저에서 반사되어서 그 레이저 표면을 깎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레이저로 깎아내는 거 우리 몸에 하는 경우도 있죠. 전 빼는 거요? 전 뺐어요. 그거 묻는 거 아닌데 지금. 점을 뺐다. 그러면 봅시다. 점을 뺐는데 점을 빡 해가지고 레이저로 따끔하던가요? 많이 아팠어요. 네. 그다음에 막 때렸으면 막 타잖아요, 그죠? 타면 걔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이게? 여기 막 이렇게 타는 거니까 강한 레이저에 의해서 걔가 증발해서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데 각도를 잘 맞춰놓고 이러면 그 점으로 이루어진 그 살갗이 딱 이렇게 증착되는 위치를 딱 할 수도 있겠죠. 코팅, 그죠? 그래서 해보면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이 이제 생각해보면 그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 파워 덴시티를 이용해서 걔를 그 어느 지역을 이제 깎아내는데 필요한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베포레이션이나 요거는 우리 서멀 이베포레이션 같은 거 그 우리가 그 지난번 리프트오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피지컬 그 이빔 비지스트로 이렇게 섀도를 만들어 놓고 증자를 하게 되면 표면에 고이 앉아 있게 만들려 그러면 고이 눈 내리듯이 떨어지는 스타일의 이베포레이션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끓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멀 에너지 약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증착을 하는 방법이고 다음에 스퍼터링은 실제 표면을 딱 때려 가지고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스퍼터링을 합니다. 모멘텀 트랜스퍼, 그러니까 실제 때려서 하는 것이고 PLD도 서멀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광등 있죠. 요즘은 LED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형광등이 오래되면 이게 어떤 걸 보고 형광등이 오래됐다 이런 걸 판단합니까? 깜빡깜빡도 있고 눈으로 봐도 뭔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색이 좀 바래는데 전체적으로 바래요? 아니면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까? 끝부분, 양 끝부분에 어떻게 되면 됩니까? 검게 되잖아요, 그죠? 저게 왜 검게 될까요? 저게 왜 검게 될까요? 왜 하필 지금 얘기할까요? 예? 아, 일단 열이 많이 되어 증착되어서 맞아요. 열 증착되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열 증착되고 있는데 뭐가 증착되고 있냐면 속에 형광등은 필라멘트 양쪽에 있죠, 그죠? 양쪽에 있는데 그 필라멘트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필라멘트가 뭐로 이루어져 있죠? 텅스텐 필라멘트죠. 텅스텐 필라멘트인데 저 속에서 텅스텐이 증발해가지고 표면에 붙은 게 검은 막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면 필라멘트가 끊어진다는 게 전류를 많이 흘려주고 뜨거워져서 걔가 조금씩 증발해서 걔가 까맣게 막이 입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 이베포레이션에 해당되죠.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실험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샤프심 있죠, 샤프심 요즘 샤프 잘 안 써요. 예? 많이 써요? 그 샤프심이 전기가 통하죠. 전기가 통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샤프심을 110V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220, 지금 220V인데 그 당시 110V였는데 110V 바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타거든요. 타는데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실험을 학교에서 그 실험 시간에 할 때 그거를 건전지로 꺼내지는 그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건전지 1.5V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다가 저기 콘센트가 보여가지고 한번 꽂아보고 싶다. 그래서 콘센트를 빼서 선 2개 연결해가지고 샤프시 연결해놓고 딱 꽂은 적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그죠? 딱 꽂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몰래 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 골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에디슨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전구가 환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샤프심이 다 증발해 버렸어요. 다 증발해서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구석에 콘센트가 있는데 그 콘센트 안에 이 플러그 하나 빼가지고 거기 선에서 샤프심 연결해 놓고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해서 싹 꽂았는데 이게 불이 환해지면서 전체가 밝아지면서 그 다음 순간 증발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좀 옆에 검은 궤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카본이거든요. 카본인데 그 카본을 그런 식으로 자세히 본 게 뭐냐면 카본 나노튜브가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베포레이션이나 이런 증발 방법은 열 에너지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 증착은 보는 것처럼 데포지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서 분당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75,000 나노미터, 75,000 나노미터, 75만 옹스트롬이니까 이거 뭐 70,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높나? 분당 이게 75 마이크로미터 된 제 생각보다 되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해본 바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분당 요즘 75만 정도 옹스트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퍼터링은 이 순수한 금속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통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베포레이션 아톰과 이온들이 증착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PLD는 차이점이 클러스터라 돼 있죠, 그죠? 클러스터라는 거는 약간의 덩어리죠, 그죠?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가 레이저 빔을 다 때리면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덩어리에 다 떨어지는 그런 형태니까 굉장히 막질로 보면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가 보면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게 0.1에서 0.5 일렉트론 볼트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스퍼터링이 상당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서
이게 떨어지면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 뭐 다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스퍼트링 부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되게 큽니다. 막 때려서 나온 거니까 가장 그 에너지가 작은 게 요 이베포레이션인데 유기 방막 소자는 여기서 그 유기 올레드는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올레드는 이거 세 가지 스퍼트링 쓰겠어요, PLD를 쓰겠어요, 아니면 이베포레이션을 쓰겠어요? 느낌 막상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올레드 만들 때 거기에 유기 방막 그 재료가 ETL이니 HTL이니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거기에 뭐냐면 여기서 어떤 게 1번, 2번, 3번 있으면 뭐일 것 같아요? 주로 4번 있으면 4번 얘기 안 했으니까 1번, 3번 사이 있겠죠.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3번, 4번 설마 안 했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2번을 선택했는데 스퍼트를 했는데 그 아까 유기 방막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유기 방막이 약하죠. 네, 약한데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쏘면 어떻게 돼요? 레이저 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타버리니까 이게 방망을 만들고자 하는데 탄 게 날아가면 탄 재만 붙으면 얘는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달고나 할 때 그 가열한 게 뭐였죠? 네,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열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 그 가열하는 게 유기 방막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유기 방막 만들 때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스핀 코팅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걸 코팅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에 유기 방막 가운데 그 폴리머 있죠, 폴리머는 리지스트 할 때 우리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떤 에칭이나 다른 현상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강해서 이거를 짧게 잘랐을 때 혹은 더 길게 했을 때 녹아 나가는 차이, 용해도의 차이로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폴리머는 과연 이 세 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 개가 1번, 2번, 3번이 폴리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손 들어봐요. 된다. 폴리머 고분자도 방금처럼 끓이거나 때리거나 혹은 레이저를 쏴서 그 폴리머의 막을 만들 수 있다. 할 때 1번, 2번, 3번이 다 될 거다. 손 한번 들어봐요.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눈치 보고 안 된다는 건가요? 확신을 가지고. 자, 확신을 가지고 보면 자, 여러분 안 된다가 답입니다. 안 된다가. 왜냐하면 이 레이저를 하건 끓이던 이 분자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서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아가는데 한 놈씩 날아가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손잡고 있는데 날아가겠어요, 이게? 못 날아가겠죠. 고분자가 있으면 걔가 길어서 이 고분자는 서로 뭉쳐있기 때문에 얘가 온도를 가열한다고 해도 얘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 녹여서 얘를 코팅을 쫙 해서 말리는 게 아니고 이게 스핀 코팅을 막을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케미컬 솔루션 CSD 데포지션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 여기서는 보면 어떤 모양에 대해서 이제 뭐 throwing power 돼 있는데 complex shape object 돼 있는데 blind hole 그 홀에 대해서 코팅이 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보면 지금 이렇게 만약 이런 그 리지스트에 있을 때 이렇게 증착해서만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 표면에 코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 잘 된다라는 정의 자체를 표면을 따라가서 막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이 막의 표면에 막이 잘 형성된다고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직진성이 강한 그런 소스가 날아가고 있을 때 이 표면에 잘 붙겠습니까? 안 붙겠죠. 그거는 요 섀도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강한
이 이베포레이션 방법은 우리가 리프트오프 같이 이렇게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만들 때는 되게 유리하지만 얘가 이 옆면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케미컬 베이퍼 구돼 있죠, 그죠? 케미컬 베이퍼는 화학막은 이게 직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퍼져서 표면에 반응을 해서 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코팅이 잘 되거든요. 균일하게 딱 됩니다. 그래서 굿이라고 돼 있는 게 나머지 물리적 방법은 pure되어 있고 이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여기 스케일러블 웨이퍼 사이즈 되는데 이제 이베포레이션은 뭐 크게 키울 수 있다. 다음에 스퍼트링도 크게 키울 수 있다. 레이저 빔은 리미트 돼 있다. 그러니까 레이저 빔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이렇게 특정한 부위 강하게 쪼여져서 고개 증발해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 사이즈가 크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증착 방법이다라는 걸 표현을 이제 한 건데요. 우리가 방막 형성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면 소스로부터 이제 셔터가 달려 있거든요. 앞에 셔터 달려 있어요. 셔터 달려 있는데 이 셔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게 이제 분자가 날아가는데 이게 뭐 고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지난번 우리 이빔에 이제 리지스트에 이제 막 이 충돌하듯이 얘도 날아가면서 막 공기 중에 부딪히고 공기 분자하고도 부딪히고 요게 주위에 어떤 기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막에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막질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입자가 날아갈 때 입자가 운동하고 가다가 붙고 하는 이거를 키네틱스라 그럽니다. 키네틱스라 그러고 이게 키네틱스 하는 게 저기 그 MS에서 나왔던 TV에 올려놓고 오락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TV에 올려놓고 이제 MS에서 나온 오락 뭐 키네틱스인가 있지 않아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건 옛날 게 아니고 최근 건데 이게 올려놓고 그 사람 모션을 인식해가지고 뭐 게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름이 키 뭐였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주제이기도 한 게 이게 이제 입자의 운동을 실제 부딪혀가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키네틱 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뭐 2분의 1 mv 제곱은 플러스 뭐 qv는 뭐 전체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력학이나 증기압과 상평형도 제가 지난주에 상평형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상평형도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 람다가 민 프리 패스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죠? 민 프리 패스로 이제 D가 분자 직경이고 N이 요 기체 입자 밀도고 요거를 이제 식을 바꿨을 때 이렇게 KBT의 온도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 프리 패스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0.5시마에 3선 밀리바 정도 됐을 때 20cm 정도 되더라 라는 것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남겨져 있는 리지듈 애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방막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 보면 이제 여기 막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입자가 가스가 이렇게 딱 가서 가스가 컬리전하거나 가다가 이렇게 표면에 부딪히거나 그다음에 가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톡톡 들어가서 당구 같죠, 그죠? 이렇게 딱 부딪혀서 다시 붙질 않고 리이미션에서 다시 가고 다시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구멍 주위에 실제 요걸 증착을 시켰을 때 이 막이 어떻게 돼 있을까, 최종 막질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키네틱스 요 키네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을 때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 너무 빨리 부딪히면 튕겨져 나온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어느 정도 느려지면 얘가 탁 붙어서 거기에 굳는다. 또 그 다음 입자를 뿌렸을 때 보냈을 때 얘가 튕겨져 나가고 혹은 또 튕겨져 나가고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 붙는다. 이런 조건 쓰면 이거를 어떤 막의 형태로 코팅이 될 것인지를 키네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게 압력에 대해서 모노레이어를 형성시키는데 이 끝에 것부터 먼저 보면 모노레이어를 형성시키는데 초당 초당 몇 모노레이어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보면 여기서 11mm 바 정도 되면 1초에 3.3 곱하기 15성이니까 33만이죠. 33만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민 프리 패스가 되게 짧죠. 센티미터인데 그게 6.8 10의 마이너스 3성이니까 68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 정도로 가다가 부딪혀서 가스 말레큐리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밀리바 C 마이너스 3성 됐을 때는 초당 330 레이어 형성이 되고 1 마이너스 9성 밀리바 됐을 때 모노레이어를 3.35 C 마이너스 4성 레이어니까 굉장히 작죠, 그죠?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 레이어라 그랬을 때, 원 모노 레이어라 그랬을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원 모노 레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같은 거 있을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되는데 이걸 만약에 어떤 걸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형성을 시킨다 그러면 얘가 균일하게 만들 때 전에는 얇게 만들기 전에 뭐가 달라붙겠죠, 그죠? 달라붙을 때 과연 막으로 붙을 것이냐, 막으로 붙지 않고 여러분 그 강의실에 텅 비어 있을 때 이 강의실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통 앉아요? 다 따로따로 앉죠. 희한하게 다 따로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러스터 딱 되어 있죠, 그죠? 네,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막을 만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막을 만들 때에도 내가 뿌리면 얘가 바로 균일하게 붙는 게 아니고 입자가 가서 딱 붙을 때 클러스터링도 되어 있고 걔가 사실은 돌아다닙니다. 이게 좀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막을 만들 때 원 모노레 그래도 원 모노레를 만드는데 대략 몇 밀리 바 정도 되는 게 원 모노레 될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스티킹 몰레큘이 좀 스티킹 서피스 되어 있는데 서피스 에리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 이 압력에 따라서 정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방막 형성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방막을 만들 때 이제 상평형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상평형도에는 상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상평형도보다 이러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자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에 대해서 T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있다 그랬을 때 물을 예를 들면 온도가 높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물인 경우에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가 될 겁니다. 압력이 높으면 그 다음에 낮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얼음 되겠죠. 솔리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퀴드겠죠. 리퀴드인데 여기가 리퀴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솔리드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솔리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리퀴드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솔리드 되겠죠. 이렇게 솔리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가 그 증기가 압력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 낮아지면 뭐 예전에 베이퍼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면 솔리드만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 솔리드, 리퀴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위에는 다 솔리드고 여기는 리퀴드고 여기는 베이퍼 이런
포인트를 대략 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은 이렇지 않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접하거든요. 이렇게 삼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가 조금만 하면 리퀴드고 조금만 하면 베이퍼, 조금만 하면 그 솔리드인 요 상황이 있는데, 그 승화를 한다거나 하면, 승화는 어디서 어디입니까? 승화를 한다 그러면 보통 솔리드에서 베이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혹은 베이퍼에서 솔리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보고 베이퍼에서 솔리드 가면 이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온도를 대략 이쯤 맞춰놓고 압력을 바꾼다거나 압력을 맞춰놓고 온도를 조금 바꿔보면 베이퍼에서 솔리드 바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여러분 그 서리죠, 서리. 그 새벽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서리가 내리는 게 그 비가 내려서 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바로 붙는 겁니다. 눈이 만드는 똑같은데, 그래서 승화 이런 베이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림 몇 개 두 가지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실리콘 절머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실리콘 절머늄 같은 경우에 X하고 T 페이스 다이어그램 돼 있잖아요, 그죠? X하고 T 페이스 다이어그램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X하고 T니까 X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여기 실리콘 절머늄 요거죠. 실리콘 1-X, 절머늄 X니까 X가 0이면 실리콘이죠. X 0이니까, 그죠? 1-X, X 0이니까 실리콘이고, X 1이면 절머늄입니다. 그럼 요 실리콘 절머늄을 잘 섞었을 때 X가 중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실리콘 절머늄을 막을 입혔을 때 이제 얘긴데요. 자, 실리콘 절머늄 보면 페이스가 C가 돼 있고 V가 돼 있죠, 그죠? C가 돼 있고 V가 있는데, 자, C가 있고 V가 있는데, 그 C는 크리스탈린이거든요. 크리스탈린이라서 이제 C가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온도가 올라갈 때 V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V이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C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실리콘 절머늄에 뭐가 생기냐면 베이컨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깁니다. 빈자리 생기니까 이걸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게 베이컨스가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리콘 베이컨스가 생기면서 보면 크리스탈린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막질이 나빠지면서 이게 그냥 베이퍼입니다. 좀 이상. 그 베이퍼로 이제 증발합니다. 온도 올라갈수록 베이퍼로 증발하고, 여기 보면 크리스탈린하고 베이퍼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탈린이 있고, 크리스탈린이 이제 페이스가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가 지금 그림을 두 개 그린 게 뭐냐면 1mm 바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9성 밀리 바거든요. 여기 같은 거라 하더라도 1mm 바에서는 뭐가 있냐면 리퀴드 페이스가 있죠, 그죠? 리퀴드 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퍼가 있고, 리퀴드 베이퍼가 있고, 크리스탈린이 있고 이랬는데, 얘가 기압이 낮아지니까 리퀴드 페이스가 없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크리스탈린하고 베이퍼가 바로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은 P하고 압력하고 T하고의 관계거든요. 보통은 아까 그린 물처럼 T하고 압력으로 보통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실리콘 절머늄의 X 양에 따라서 실리콘 절머늄 요 사이에 얘가 압력이 낮아지면 크리스탈린과 베이퍼가 갑자기 확 이렇게 달라지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mm 봐야 되는 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달고나 했을 때 이제 높은 압력에서는 걔가 이 물처럼 변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얘가 압력이 확 낮아지면 이게 녹는 게 아니라 바로 증발한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증발하면 그게 바로 올레드 할 때 증착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다음에 실리콘 절모늄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필름인 경우에 이제 요 왼쪽 그 AB를 보면요, AB가 그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가 PBO라고 있는데요. PB 옥사이드 납 기반 페로프스카이트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PBO 이 경우에 이제 옥시전의 파셜 프레셔에 따른 건데, 자, 여러분 PBO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생각하기 전에 PBO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막을 만약에 납으로 쭉 날려서 이렇게 공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나르면 얘가 날다가 산화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납이 날아갈 때 산소가 많겠어요?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 날아갔을 때 그 PBO가 산소가 적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보면 왼쪽 오른쪽 차이가 뭐냐면 왼쪽은 산소가 조금 많아요. 산소 좀 많죠. 그다음 오른쪽은 산소 압력이 10-15성 바로 요 밑이라요. 이쯤 돼요. 이런 상태에서 산소 압력이 낮으니까 같은 상태를 봤을 때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왼쪽에는 PBO로 돼 있었는데 얘는 PB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같은 온도에서 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기본 압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산소만 파셜 프레셔로 돼 있죠. 전체 압력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질소 섞여 있죠. 그럼 70%가 질소고 30%가 만약 산소라면 분압은 0.3기압이 되고 그다음에 질소는 0.7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에 요 압력이 있는데 요 압력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0.2바인 경우하고 요 압력에 각 압력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0.10-15성 바인 경우를 보면 봤을 때 오른쪽은 아무래도 같은 납을 코팅했을 때 산소가 부족한 형태 PB고 PBO인데 PBO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PB에서 산소가 부족한 형태가 오른쪽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막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 결국 이 분압 이 재료를 구성하는 분압인 경우 옥시전 같은 경우에 이제 O2가 이제 산소만 조금 많이 넣어주는 경우하고 산소만 적게 넣어주는 경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따져주면 이런 형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아까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지금 온도하고 그 다음에 압력하고 얘가 리퀴드냐 베이퍼냐 솔리드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오른쪽에서는 뭐냐면 물질의 구성이 실리콘 절모늄 섞여 있는 거죠. 엘로이즈 일종의 두 개 섞여 있을 때 이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X 값에 따라서 얘가 리퀴드냐 베이퍼냐 솔리드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이제 베이퍼라이제이션 이 PBO라는 재료의 막을 만드는데 이제는 분압을 얘기합니다. 전체 압력이 아니라 그중 이 구성에 참여하는 산소를 가지고 이제 요 막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봅니다. 요게 이제 올레드라 그랬을 때 여러분 올레드라 그랬을 때 이제 올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인데 이제 아까 올게닉 재료를 가지고 방막을 입힌다 그랬는데 이거를 트랜지스터도 필요하거든요. 트랜지스터도 필요해서 이걸 드라이빙 할 때 필요합니다. 이런 올레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트랜지스터 필요하거든요. 트랜지스터 필요해서 이 올레드 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거든요. TR이 ON과 OFF를 방부하면서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해서 얘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올레드 이제 유기 방막으로 열증차에 의해서 고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실리콘의 그 트랜지스터는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한데 이게 만약에 투명하다면 빛이 나는 그 재료 입장에서 보면 트랜지스터는 원래 빛을 막아서 빛이 못 통과하는 그런 재료인데 만약 얘가 투명하다면 올레드 입장에서 되게 좋겠죠. 이게 켰다 껐다 해줄 뿐만 아니라 빛도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빛은 통과한 요 재료를 사람들이 징크 옥사이드라는 그런 재료의 방막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징크 옥사이드를 할 때 이게 아연 산화 아연인데 그 산화 아연을 할 때 여기 산소가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니까 징크 옥사이드라는 이 재료가 투명해요. 투명하고 이 갭이 이 반도체 갭이 3 일렉트론 볼트로 UV 쪽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광선은 통과하니까 그래서 가시광선을 통과하고 트랜지스터는 작동 잘하고 또 모빌리티 좋고 이러니까 지금 실제 이걸 쓴다 그러거든요. 쓰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할 때 이 옥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옥시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방금처럼 온도에 따라서 증착을 할 때 800K, 900K, 1100K 할 때 이 옥시전의 파셜 프레셔에 따라서 이게 보면 옥시전 파셜 프레셔에 따라서 막질이 다르죠, 다. 그죠? 막질이 다른 것처럼 징크 옥사이드도 산소 분압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 그 막을 증착을 합니다. 근데 징크 옥사이드는 보통은 스퍼터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원래 징크 옥사이드가 있고 때려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 생각했을 때 산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소가 많으면 산화가 된다 그러는데 산화가 많이 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많이 들어가면 그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산소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소가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산소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자를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물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식은 되죠, 그죠? 부식은 되는데 얘가 우리 반도체로 따지면 P 타입이 됩니까? N 타입이 됩니까? 전자를 뺏어버리면 P 타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들어가면 P 타입이 됩니다. 산소로 도핑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산소를 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빼면 그럼 N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자 징크 옥사이드가 있다, 이런 재료가 있다, 이런 결정 구조가 있거든요. 결정 구조가 있는데 산소를 많이 넣는 게 쉽겠어요? 산소를 빼는 게 쉽겠어요? 느낌 막상 이게 징크 옥사이드 1대1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결정 구조로 우리 브루트 사이트 뭐 스트럭처라 그러는데 육각 구조 하는데 그 구조에 아연과 산소가 골고루 박혀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골고루 박혀 있는데 더 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있는 걸 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자, 더 넣는 게 쉬울 것 같다, 빼는 게 쉬울 것 같다. 자, 그러면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탁탁 박혀 있거든요. 지하철 속에. 자, 지하철에 가득 찬 사람 속으로 손님을 하나 더 넣는 게 쉽겠어요? 그 가득 찬 지하철 속에 사람을 빼는 게 쉽겠어요? 빼는 게 쉽겠죠. 그 보면 지금 방금 두 가지 질문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빼는 게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적으로 빼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함을 만들어 주거든요. 결함을 만들어 주는데 산소를 빼는 게 좋아서 우리가 방막을 만들면 얘가 산소가 빠지면 산소가 많으면 아까 무슨 타입이라 그랬습니까? 산소가 많은 P 타입이라 그랬죠. 산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N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크 옥사이드 방막을 만들면 대부분 N 타입입니다. N 타입이라서 우리가 어떤 회로에 그 전류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할 때 이 N 타입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막을 할 때 파셜 프레셔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에 따른 온도와 압력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 온도 같은 구성이면 온도와 그리고 압력 자체가 물질이 어떤 상을 가지는가
라는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막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막은 이제 생각보다 이게 그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데 SOS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SOS 모델. 말 그대로 SOS면 그 위급한 순간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솔리드 온 솔리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위에 있는 솔리드 모델인데 이제 보면 그 막 위에 이제 그림 A, B, C로 되어 있는데 자 봐요 한번. 우리가 분자가 이제 혹은 이온이 혹은 클러스터가 날아갔을 때 A번 표현되어 있죠, 그죠? A번 표현됐는데 지금 막 자체가 이런 보처럼 평평한 게 아니고 막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겠죠, 그죠? 그죠? 울퉁불퉁하니까 이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거든요, 이렇게 더 붙었을 때 얘가 주위에 온도가 있으니까 KBT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원래 그 날아갈 때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KBT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날아가면서 이 표면에 딱 붙었잖아요, 그죠? 딱 붙으면 바로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스티킹 코에피션트 되어 있는데 딱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낮아져야지 걔가 딱 정지해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에너지 크면 자동차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표면에 쭉 미끄러지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표면에 요 턱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턱에 가서 스텝까지 프로퍼게이션 합니다. 스텝까지 프로퍼게이션해서 이제 요 가서 딱 막히니까 여기 자라겠죠, 이렇게. 또 가면 또 자라겠죠, 그죠? 자라겠죠, 그죠? 자라다가 양쪽 자라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에 그 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여기를 채우면 꼭 테트리스처럼 여기 막을 쭉 이렇게 하겠죠, 그죠? 좀 채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작은 그 앤트맨 영화 봤습니까? 앤트맨 영화 보면 양자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앤트맨 할 때 보면 조그맣게 된 사람한테는 증착 이런 과학 실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진짜 우리가 이런 다 모델이거든. 이거는 진짜 SOS 모델이 다 이러는데 앤트맨 있으면 딱 보고 SOS 모델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다 이랬었는데 딱 보면서 성장하는 거를 이래 봤을 때 얘가 날아가서 이래 붙습니다. 그래서 2D 아일랜드 그로스인데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이런 보면 테라스 구조가 있고 스텝 구조 킹크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테라스는 말 그대로 베란다 테라스 얘는 테라스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킹크가 있습니다. 킹크가 이렇게 탁 트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엇갈려서 이제 딱 꺾어서 또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라스와 스텝과 킹크가 보통은 이 날아가는 분자 입장에서는 그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얘가 날아가서 애드 애톰 돼 있죠, 그죠? 애드 애톰은 애드 애톰이니까 어드소프션 된 애톰이란 말 이해되죠, 그죠? 어드소프션 된 애톰이다 해서 애톰이 하나 붙으면 처음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가 처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가 막 돌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가 이게 브라운 모션처럼 가다가 킹크 스텝에 딱 붙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스텝에 쫙쫙쫙쫙 붙어서 자랄 겁니다. 그 다음에 킹크에도 이렇게 가서 붙고 이렇게 킹크에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애톰인데 애드 애톰 클러스터 돼 있죠. 아예 큰 덩어리가 가서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서 이렇게 붙겠죠, 그죠? 붙고 다음에 이런 거는 붙어 있는 건데 여기서 add vacancy 돼 있죠. add vacancy 돼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add vacancy cluster 돼 있는데 얘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멍이 있는 거를 add vacancy라 그러고 add vacancy cluster라 그러고
애드 애톰이라 그러고 애드 애톰 클러스터라 그러고 킹크 그다음에 스텝 테라스 이런 구조가 필름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LS라 돼 있죠. 길이 랭스 이 스텝과 스텝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게 크면 클수록 LS가 굉장히 길면 길수록 막질이 되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D 나노 시트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스카치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할 때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쫙 붙였다 떼면 그게 고이 떨어지면 이 테라스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죠? 넓어지면 이 전체 막에 대해서 평평한 그런 재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장 모델, 방마의 성장 모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성장 유형을 보면 호모 에피탁시가 있고 헤테로 에피탁시가 있습니다. 보면 호모 에피탁시는 말이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생각해 보면 호모지니어스는 균일한 물질이고 헤테로지니어스는 다른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 호모 에피탁시란 게 표면상에서 크리스탈린하게 자라는 걸 에피탁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물질의 기판 위에 같은 물질의 단결정 상태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호모 에피탁시라고 합니다. 호모 에피탁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헤테로 에피탁시는 다른 물질의 기판 위에 다른 방막이 성장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종류 그 원자가 다르면 표면 에너지가 다를 수 있겠죠. 같은 물질과 같은 물질 사이에서는 서로 그냥 붙는다 아무 그게 없는데 유리 위에 물이다 혹은 유리 위에 매직이다 유리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리 위에 뭐 흙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기판 종류에 따라서 제가 잘 붙고 안 붙고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면 에너지 웨팅 우리가 웨팅이라 얘기하는 제가 예전에 컨택 앵글 얘기했었죠, 그죠? 컨택 앵글을 얘기할 때 이 웨팅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격자상수 얘가 붙었을 때 얘가 딱 붙는데 이 기판에 이랑 봐요 한번 내가 이 손을 이 다른 재료로 붙였는데 되도록이면 표면에 고이 붙이려 그러겠죠, 그죠? 근데 격자상수가 밑에 게 작고 위에 붙는 게 격자상수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자에 앉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되게 좁은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테이블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꽉 끼겠죠. 꽉 끼 어떤 압력을 받겠어요? 왠지 내가 이 몸을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받겠죠. 그래서 이 이종 물질을 이렇게 막 성장시킬 때 위에 붙는 물질의 레티스 컨스턴트하고 밑에 있는 물질 레티스 컨스턴트가 크냐 장에 따라서 내가 좀 좁혀져야겠다는 이렇게 컴프레시브 압력을 주느냐 혹은 레티스 컨스턴트 밑에까지 넓어가지고 왠지 내가 넓혀서 앉아야 될 것 같으냐에 따라서 위에 그 실리콘이나 절모늄 올릴 때 스트레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일반적인 실리콘 소자에다가 일부러 레티스 컨스턴트를 달리 줄 수 있는 기판을 통해서 얘가 스트레인을 자체적으로 받게 해서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에 있어서 이런 헤테로에피탁시나 이 깎은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기판이 우리 원자 크리스탈을 어느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도 격자 상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면 에너지 격자 상수 이런 미스매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막을 입힐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 호모 에피탁시 같은 게 고온의 A라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보면 이제 고온이 되면 충분히 에너지가 커서 가다가 이제 충분히 스텝을
스텝만 넘는다 그러면 이렇게 막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성장하는 그게 다층 방모를 성장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데 못 넘어가고 계속 한 곳에 쌓이는 거니까 이게 다층 방망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보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붙는 그런 패턴이 얘가 다 달라질 겁니다. 얘가 이제 잘 붙는 그런 개수나 아니면 충분히 에너지 많아서 이게 위로 팍 뛰어가는 경우나 혹은 이제 한쪽으로 모이는 경우나 다 이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하겠죠, 그죠? 이런 그 방장하는 모델에서 이런 에피탁시 부분에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런 부분 보면 위에는 재료가 격자 상수가 크고 아래는 격자 상수가 작아요. 작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서로 압축되는 압력을 받아서 위에 재료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일부러 재료를 전기적 성질을 바꾸는 그런 연구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헤테로에피탁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면 웨팅이라는 이 컨셉이 막과 기판 그리고 막 사이에 그 표면 에너지가 기판의 표면 에너지보다 작을 때가 되는데, 표면 에너지가 작을 때에는 웨팅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물방울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큰 거죠. 서로 당기려는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 뭉쳐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표면 에너지 큰 경우는 얘가 잘 젖지 않고 얘가 쫙 자기네들끼리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 에너지가 힙판의 표면 에너지보다 작을 때 이 재료의 막과 기판 혹은 막 사이 표면 에너지가 기판의 표면 에너지 작을 때 위에 A로 되어 있는 퍼펙트 웨팅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A가 막이 잘 이루어지는 데인데, 이것도 모델을 다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프랑크 반 데어 메르베 그로스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아마 저기 네덜란드 사람일 것 같은데 됐는데, 여기 이제 웨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일랜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딱 덩어리 되어서 이제 아일랜드가 볼머, 웨버, 그로스라 그래서 서로 표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얘가 잘 웨팅되어서 얇은 막이 균일하게 잘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얘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아일랜드 형성이 되느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아일랜드 형성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막이 잘 형성되느냐 사이에 이제 여기 스트란스키, 크라스타노프, 그로스라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격자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이런 보는 것처럼 이 막이 조금 형성이 되고 보는 것처럼 아일랜드가 형성되는 구조가 위에 A 퍼펙트 웨팅하고 아일랜드 그로스하고 요 레티스 미스매칭이 있을 때 얘가 어느 정도는 막이 형성되지만 위에 아일랜드가 형성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막은 여기 밑에 막은 기판과 잘 맞아서 형성이 되긴 하는데, 여기 스트레인 에너지가 발생하면 보면 첫 번째 막은 잘 됐지만 위에 막이 갈수록 좀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면서 그 위에 스트레인 에너지가 추가되면서 넓은 표면적보다는 아일랜드를 똘똘 뭉치는 그런 상태가 헤테로에피탁시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트레인과 요 표면에 표면이 스트레인 받고 있죠,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요걸 보면 우리 지구의 지진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지진하고 비슷한데 여기다 막 뜨거운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 넣으면 좀 패러디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물 막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더 간다 그러면 포항 지진 있잖아요. 포항 지진이 이런 데 물 넣는 거죠, 그죠? 이런 데 물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이게 스트레인 받고 있는 데다가 넣으면 얘가 쫙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응력이 생기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의 지구 스케일의 스트레인은
그 지진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인과 서피스 에너지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필름의 다른 성장 패턴이 발생하고 표면 에너지는 아일랜드의 표면적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제 레티스가 풀어지는 거는 아일랜드 부피 삼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 에너지는 아무래도 표면적에 비례하고 전체가 어떤 그 풀어지고 이 압력을 받고 하는 부분은 3차원적인 스트레인은 부피에 비례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 여기서는 스트레인 에너지는 여기 D 삼성이고 그다음에 표면적은 D 제곱이고 요 관계에 따라서 이제 형성되는데 이거 보면 아일랜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보면 이 표면 에너지가 이제 서피스 에너지가 크면 아일랜드 사이즈가 클수록 그다음에 렐락세이션 요거는 표면에 따라서 이 덩어리지는 성질하고 그다음에 표면에 그 붙는 성질하고 두 개 합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일랜드 사이즈를 그 특정한 크리티컬 랭스 스케일로 계산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인 에너지와 서피스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서피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피스 크면 클수록 막 뭉치려 그러잖아요, 그죠? 뭉치려 그러고 작으면 작을수록 붙으려 그러죠, 그죠? 그래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하고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으면 스트레인이 있으면 스트레인에서 붙으려 그러죠. 스트레인 크면 클수록 얘가 스트레인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붙고자 하는 성질인 거죠, 그죠? 막으로. 근데 스트레인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축 늘어져서 붙진 않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방막 성장에 있어서도 이런 그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막을 입히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그 막을 입힐 때 아까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피지컬 데포지션 메서드에 있어서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셔터가 달려 있죠, 그죠? 여기 셔터가 달려 있고 여기에 여러분 아까 달고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달고나 해서 얘를 이제 증착을 하면 끓여서 증발하면 쭉 날아가서 붙이고 그 다음에 조금 돌려서 이렇게 붙이고 돌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1, 2, 3, 4, 5로 해놓고 그리고 엘러먼트 돼 있죠. 엘러먼트 돼 있는 거는 그 얘가 날아가서 코팅되고 얘가 날아가 코팅되는데 예를 들어서 A, B, O, 3다. 그러면 A와 B를 여기서는 A, 얘는 B로 1대1로 같은 정도의 증착을 해서 산소를 해주면 이게 AbO3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화학 조성에 따라서 이 재료에 끓이는 팥을 종류의 증착률을 잘 조정을 하고 얘가 날아가서 붙는 이 정도의 양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베이퍼가 믹싱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을 여기 붙여놓고 기판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는 기판을 왜 뜨끈뜨끈하게 할까요, 여러분? 기판을 왜 뜨끈뜨끈하게 할 것 같아요? 기판이 뜨거우면 여러분 생각에 뜨거운 사우나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뭐 이래 물에 금방 들락날락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판이 뜨거우면 저 위에 그 재료가 있으면 아톰이 올라가면 잘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잘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가서 붙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주전자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주전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이거는 길이 막혀가지고 안 채워질 거잖아요, 그죠? 딱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확 가서 빈자리에 확 앉아요. 저기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아요. 그럼 차곡차곡 소리 다 앉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온도가 이게 높을수록 막이 균일을 하거든요. 딱 해서 골고루 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온도를 그 예전에
학위 논문 그 이래 쓴다 그랬을 때 이 기판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 증착률을 바꿔가면서 다 바꿔가면서 만드는 걸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만든 거를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조성 EDX 찍고 그 다음에 라만 찍고 이래가지고 아 내가 만든 막이 잘 만들어졌다 혹은 할 때 그 막이 균일하게 만들어졌다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나오죠. 그 길이가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달고나로 생각하고 달고나로 생각하고요. 설탕이 녹아 있어 이렇게 녹아 있고 요 D0의 요 직경과 여기 그 튀어나오는 요 여기에 빈 L0라 돼 있죠. 돼 있는데 얘가 증발을 하면 어디로 날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체각 형태로 해서 D0분의 L0가 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L0가 0이죠. 그죠? 여기 보면 D0, L0 0이다. 그러면 L0 0인 거죠. 그죠? L0 0이라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고 다 채워져 있는 경우죠. 다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최대한 멀리 날아가겠죠. 이렇게 입체각으로. 그죠? 뭐 멀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D0, L0가 1, 2, 5 돼 있잖아요. 그죠? 5만 돼도 D0가 이거는 한 1대1좀 되죠. D0하고 L0 1대1좀 되면 이 경우인데 이거면 이제 날아가더라도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벽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단을 이렇게 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 아, 이 길이에 따라서 여기 시뮬레이션 딱 돼 있으니까 얘가 우리가 요 남기는 양과 비워진 양을 생각해서 이게 퍼지는 정도를 잘 해보면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얘가 계속 증발해서 점점 낮아지면 균일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또 그거 생각해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걸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거를 이름을 딱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눅센 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 보면 이 빔 소스를 이제 열증착 그 UHF 하이 베큐엄에서 울트라 하이 베큐엄에서 다양한 소스를 이제 이런 녹여서 이렇게 그 해서 이런 작은 팥으로 눅슨 셀이라는 여기를 만들어서 얘를 증발을 시켜서 이 입체각에 따라서 흩어지는 정도를 해서 재료를 코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이 방법 자체가 MB 그로스라고 MB 몰레큘러 빔 에피탁시라고 해서 분자 빔이 증발해서 한층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발명품이고 왠지 이거는 좀 왠지 당연할 것 같은데 이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고요. 그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이런 보면 깊이와 그리고 이제 직경에 따라서 이걸 잘 조절하면 셔터 켰다 껐다 잘하면 이 방막을 종류가 다른 거를 막 섞어서 A, B, C, D 개수에 따라서 A, B 그리고 도펀트도 넣고 해서 얘 비율을 잘 섞으면 아예 날아가면서 도핑되면서 막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올레드에서도 쓰는 방법입니다. 올레드에서도 이걸 쓰는데 올레드에서는 한 가지 삼성에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려운 점 뭐냐면 이만한 게 있죠. TV 같은 거 이만한 TV를 유기엘로 만들 때 얘가 증착을 옐로 하는데 너무 넓잖아요. 이게 너무 넓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긴 거 있죠. 긴 걸 놔두고 이렇게 여기 넣고 얘를 하면서 쫙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면서 대면적의 글래스일 때 여기 쭉 진행하면서 쫙 증발하면서 쫙 가면 왔다 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막이 균일한 거가 되는데 초기에 그 올레드 산업이 처음 발전할 때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그 막을 굉장히 균일하게 입히는 방법 그렇게 다 쌓여서 지금 그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어떤 공정 변수 뭐 이제 헤르츠 눅센 이퀘이션 그래서 evaporation rate 이게 evaporation 얼마나 되느냐 중간에 평형 증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구멍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형 증기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멍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 온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베포레이션 레이트 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되게 간단해지죠, 그죠? 식이 돼 있을 때 얘 증착을 하면 이 주위에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그 구멍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라서 다 고정을 시켜놓고 나면 온도에 따라서 그 날아가는 양 자체가 어떻게 이베포레이션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빔 소스를 얘기할 때 우리 그 공동 실험실 가보면 이렇게 끓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도 올려서 녹여서 날리는 게 아니라 전자빔으로 때려서 얘를 증착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빔 이베포레이트라 그러는데 전자빔을 날려서 이렇게 증착할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크루서블, 그래서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 구리로 되어 있는 크루서블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일단 그 실리콘이다 어떤 재료를 넣고 녹인 재료를 넣고 전자빔을 딱 쏘고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꺾여서 그 센터에 재료를 놓으면 전자빔이 딱 가고 날아가서 얘가 이 전자빔을 맞고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튕겨 나가서 그래서 그 자기장을 걸어줘서 자기장에 의한 전자원이 부딪혀서 얘가 증발해서 날아가서 이 재료를 내가 원하는 곳에 방망을 입히는 거. 얘가 일렉트론 빔 이베포레이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끓여서 한 재료보다도 얘가 올릴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많거든요. 많아서 우리가 금을 입힌다 혹은 이제 다른 재료를 입힌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입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되는데 이 이빔 이베포레이터는 좀 더 확실한 그 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제가 요거를 링크를 안 올려놓고 왔는데 요 끝나자마자 가서 바로 올려놓을게요, 제가. 예.